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talk, talk back. 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 두 분입니다. KBSN 스포츠 김요한 해설위원, 오랜만에 카타르에서 돌아온 정다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V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8일 수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6위까지 순위가 처진 IBK 기업은행이 광주 원정기에 나섭니다. 과연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연패 흐름을 끊어낼 수 있었을지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이년차의 선수입니다. 서브 4득점 있는 퀴. 자,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역전 기회입니다. 22대 22에서 누구한테 갈까요? 자, 김학현 센터. 잘라 들어갑니다. 표성주 따라갈 수 없네요. 역전. 문재웅 선수 17년차의 선수입니다. 또 리시브 늘렸어요. 리시브 늘렸어요. 왼쪽에 사이먼. 자, 토스 안전. 손끝에 걸립니다. 어택 커버. 리아리드 왼쪽. 리아리드 스파이크. 성공. 리아리드가 버텨줍니다. 23대 23 다시 동점. 범준 금물 20대 23. 현재까지 페퍼 저축은행은 한 범준 2개. 아, 여기서 범준이네요. 세트 포인트. 자, 오정의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타나가 마시고요. 조성지 밀어넣기 버텨냈어요. 자, 왼쪽 멀어요. 하지만 터치아웃. 미끄러지면서 바운드 시키지 못하면서 어렵게 듀스가 됩니다. 자, 리시브는 산타나 베개로 갑니다. 김수지 지금은 정확히 올 맞았네요.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 왼쪽에서 밀어 때립니다. 살려냈어요. 자, 그리고 끝낼 수 있는 기회. 산타나 끝냅니다. 1세트 듀스업전 끝에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서채훈의 서브입니다. 나타났죠. 좀 길어요. 어드커버. 자, 신장기 올리고 김진이 밀어넣기로 합니다. 라이브 캐치 띄워놓고 때릴 수는 없네요. 짧게. 이게 떨어지네요. 이게 떨어져요. 자, 선수가 너무 웃기는 거 같긴 하네요. 저 자리를 지금 바꾸지 못해서. 예. 네. 이거 몸이 뭐 이제 정상으로 왔다고 보죠. 그렇죠. 예. 자, 오정의 리시브 좋았어요. 속공으로 갑니다. 네. 예, 속공이 나오네요. 1세트하고는 제가. 달리 오지훈 선수가 리듬이 이제 조금 맞습니다. 그렇네요. 도착합니다. 김치기의 서브. 자, 이한비 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마커스 성공. 오늘은 리아리드 선수가 때리면서 모든 힘을 썼는다 그런 느낌이 들 그러니까. 정도로. 자, 페퍼저축은행은 팀 공격 2000득점의 성공 역대 7호 기록이 득점 차입니다. 자, 리시브 안 돼요. 이번에는 싹 들어갑니다. 막힙니다. 브로킹으로 잘라냈어요. 자, 리시브는 됐어요. 누구한테? 이한비입니다. 블록아웃. 야, 이한비가 확실히 좋아졌네요. 싹 포인트를 만드는 이한비. 충분히 이용해서 예. 잘 써줬습니다. 중앙에서 끝냅니다. 최가은이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2세트는 페퍼 저축은행이 25대 20으로 따르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득점차가 됐고요. 자, 또 리시브 또 안 돼요. 서브 득점. 리시브가 안 되면서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페퍼 저축은행. 나 이럴 때는 누구를 끊어야 된다. 예. 자, 리시브 안 돼요. 자, 박경유 선수를 투입했는데 리시브가 안 됩니다. 자, 산타나가 전진포기 됩니다.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여기서 리아리드 먼저 됩니다. 김수빈 언더터 수락합니다. 하이볼 산타나 스파이크 길게 때립니다. 코트에 떨어졌어요. 23대 11. 사실 그 점수차가 10점 이상 나면 어쨌든 브로킹에서 높이가 좀 나와줘야 돼요. 자, 이번도 리시브 안 됩니다. 박경현 선수. 박정의 공격. 자, 바운드 시켰고요. 끝낼 수 있을까요? 산타나 코트를 때립니다. 3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는 산타나. 3세트를 IBK 기업은행이 손쉽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 수문주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다시 한번 리아리드. 자, 이번에 표성재 디그입니다. 산타나. 자, 오지영 그리고 띄워놓고 박정희 밀어넣기 손끝에 걸렸어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수비가 안 되는 IBK 기업은행.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는
싶었고요. IBK 기업은행의 연패 탈출, 17연패에서도 탈출은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산타나 스파이크, 코트를 쪼갭니다. 23-22, 수지의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그리고 박정현입니다. 막혔어요. 넘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요? 첫 번째는 공격수가 해주고 두 번째 터치를 그럼요. 세타가 할 수 있게 해라 하는 이야기 지시가 나갔거든요. 예. 자, 리시브 어려웠어요. 밀어넣기 끝내지 못합니다. 김희진 다시 한번 이한비 막혀요. 자, 세 번째 공격은 누구한테 갈까요? 다시 한번 이한비의 스파이크 살려냅니다. 신현경이에요. 표성주가 넘겼어요. 하지만 안테나 바깥쪽이었습니다. 어렵게 듀스를 빼고 갑니다. 정말 신현경 선수가 무아지경에서 지금 수비를 해내고 있는데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갑니다. 김희진으로 갑니다. 공격 성공되지 못했어요. 너더스로 합니다. 중앙에서 일단 수비가 됐고요. 뛰어놓고 중앙에서 최정민 성공이에요. 매치 포인트. 자,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 성공되지 못했어요. 자, 갑니다. 이한빈 시석고 넘깁니다. 자, 리에드가 지키고 있고요. 리에드를 합니다. 리에드 배가 통합니다. 범실이에요. 비디오 판독 요청하는 권대진 주심. 직선 쪽에 표승주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만약에 지게 되면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긴 연패를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김호철 감독도 그 신경을 쓰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번 경기도 힘들었고 지금 계속 연패를 해서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물론 힘든 경기였지만 선수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1세트하고 2세트에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나가서 이제 웜업존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3세트부터는 정말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한 것 같아요. 항상 멀리 뭐 어디든 이렇게 저희 원정 경기 찾아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3라운드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IBK 기업은행의 3대1 승리입니다. 산타나 선수가 25득점, 45%의 공격 성공률을 자랑하고요. 여기에 표승주 선수가 18득점, 김희진 선수의 김수지 선수까지 두 자릿수점을 성공하면서 오늘 결국 승리를 챙긴 IBK 기업은행입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니아리드 선수가 시즌 최다인 30득점을 기록하고요. 1세트와 4세트 승부를 듀스까지 끌고 가면서 시즌 첫 승을 거두나 했던 페퍼저축은행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시즌 첫 승은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3연패를 끊어내고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IBK 기업은행 공격수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른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 산타 선수와 김희진 선수, 표승주 선수의 김수지 선수까지 이 4명의 선수가 무려 두 자릿수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IBK 기업은행은 확실히 공격수들의 고른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산타나 선수는 25득점, 이번 시즌 개인 최다 득점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희진 16득점, 표승 18득점, 여기에 미들블러커인 김수지 선수까지 11득점을 해주면서 아주 다채로운 패턴의 공격이 경기 내내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에이스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산타나 선수가 해결을 해줬고 특히나 이 산타나 선수와 이 표승주 선수는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산타나 선수가 48% 그리고 표승주 선수가 45% 수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상대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좀 위력이 있었고 또 다양했기 때문에 상대 미들블로커가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확실한 승리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IBK 기업은행 좀 순위를 끌어올릴 때 보면 특히나 표승 선수가 활약을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4명의 선수들이 두 자릿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을 이끌어줬습니다. 네, 한편 IBK 기업은행 오늘 이소라 세터가 선발로 나왔었는데요. 이 공격이 잘 터지지 않자 이 김호철 감독 좀 빠르게 세터 교체를 단행했죠. 네, 역시나 김호철 감독은 세터 쪽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령탑이잖아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발로는 이제 이소라 세터가 나왔는데 1, 2세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페퍼저축은행에 한 3, 4점 차로 뒤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빠르게 굉장히 세터를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따라가고 또 동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기업은행은 이 세터 고민이 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김하경 선수가 들어가서 뭐 김수지 선수와의 속공도 많이 해주고 이동 공격도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분배를 잘 해준 면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김호철 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패스 플레이는 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라운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후반기 반등을 위해서는 확실히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호흡적인 부분들을 맞추지만 이제 시즌 중반이 넘어서는 전환점인 만큼 또 빠르게 더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IBK 기업은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이 초반에 앞서다가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오늘 1세트와 4세트 듀스까지 가져가면서 시즌 첫 승이 가능한가 하는 이 팬들의 기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결국에는 중요할 때 해주는 해결사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혹시 페퍼저축은행의 그날이 아닐까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역시 이 좋은 경기의 중심에는 리아리드 선수가 있었습니다. 30득점으로 개인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블로킹에서도 무려 7득점. 이제 확실히 높이를 앞세운 수비 능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리아리드 선수가 굉장히 잘 끌고 갔음에도 이 국내 선수의 백업이 조금 부족했다. 이한비 선수가 13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인 IBK 기업은행은 무려 4명의 선수들이 두 자리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사이드 공격수 중에 한 명 정도는 조금 더 잘해줬다면 아쉬움이 남고요. 박은선 선수가 빠진 후에 이 박경민 선수가 들어가서 특히 4세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기는 했지만 상대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말 IBK 기업은행이 고른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페퍼저축은행은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아쉬운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IBK 기업은행의 산타나 선수입니다. 웰뱅통 랭킹 6위에 자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선수인데요. 웰뱅통 랭킹 60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3연패를 끊어내고 승점을 추가하면서 5위로 한 계단 오르고요. 페퍼저축은행 패하며 결국 올해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17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두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2위 현대캐피탈과 이 시즌 중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한 OK금융그룹이 만났습니다. 이 상대 전적 1승 1패인데요. 다시 한번 한 발 더 앞서간 팀은 누구였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진상원이 서브합니다. 중앙 쪽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수봉 안쪽이에요. 블로킹 득점. 이게 스피닝 때문에 오른쪽으로 스피닝 걸리다 보니까 돌아 들어왔어요. 네, 마치 팽이처럼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13대 12. 맥시 공격 들어막습니다. 다시 블로킹 박성수 시동을 겁니다. 스파이크 서브 중앙 속공 블로킹 바운드 됐습니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 오래요. 길게 차례입니다. 이 점수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한 점 차. 올리고 레온 때립니다. 이걸 뚫어요. 2세트에 맞춤표를 찍습니다. 최민호 서브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자, 오버넷인가요? 터치넷 범실로 지정하나요? 살짝 착지를 하면서 얼굴과 머리칼이 네트 근처에 다가가기는 합니다. 네타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대캐피탈 쪽에서는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그렇죠. 네. 지켜봐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격 진영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첫 터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첫 터치를 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손이 닿는 부분. 그렇죠. 해서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태웅 감독이 부심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네. 맞는 순간에 내심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또 넘어가서 누렸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또 맞아요. 안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본 거니까. 공이 넘어갔다고요? 공이? 공하고 상관없어요. 손이에요, 손.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최태웅 감독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세진 해설위원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공이 넘어가기 전에 이 박명호 선수가 스타트했기 때문에 네. 오바넷이 아니라는 걸로 이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심의 손에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동시에 들려 있었습니다. 최태웅 감독 예. 관중들에게 관중들에게는 끝까지 응원을 부탁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우회전으로 갑니다. 왼쪽 킥오픈! 오랜 기다림 끝에 전광인이 점수를 뽑습니다.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예, 6점 차. 강한 서브가 예상됩니다.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폭발합니다! 허스봉! 다음 세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점수는 쐐기 점수나 마찬가지네요. 예. 마음껏 때려왔고요. 오른쪽 허스봉 철학의 시도! 주심에 의한 비디오 판독 요청.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3세트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TV로 지켜봤던 최태웅 감독에게 선수들이 세트 승리의 선물을. 레오가 움직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는 점수를 뽑습니다. 참 강한 선수입니다, 정말. 이걸 이겨냅니다. 엎쳤고 왼쪽 푸시로 박승수 왼쪽에서 떴어요. 추가 득점까지. 이제 2점 차 갑니다. 어택라인 넘어서 어려운 자세로 때렸고요. 레오 스파이크 호수봉 또 갔어요. 못 말리는 수비. 공중에서 속이 꽂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페이트 득점. 서브 리시브 라인 흔들렸죠. 3명의 블러커. 오늘 우영찬 선수 수비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 호위 공격. 성공이에요. 동점을 만듭니다. 오케이 금융그룹. 정말 오늘의 부용찬은 이거 계속 수비를 하네요. 신들린 수비를 수차례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볼을 넘어가요? 깎고 사각지대 그냥 넘겼습니다. 제역전의 기회. 오레올 한선대가 우영찬 또 잡았어요. 살렸어요. 레오 길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터치아웃. 브로킹 맞고 나갔네요. 이걸 또 블록아웃을 이끌어냈어요. 네. 박명호 목적타. 네, 많이 붙어 있어요. 팬케이크 수비 부용찬 그리고 레오. 터치아웃이에요. 부용찬 오늘. 이것마저 터치아웃. 야, 오늘 부용찬 진짜. 저기 있다 튀어나오고 여기 와서 커버하고. 오늘. 자, 보세요. 뛰어들어가는 거 보세요. 레오도 대단하지만 네. 부용찬에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오른쪽 대각선. 레오 이걸 끝내네요. 들어갔어요. 이걸 끝내요. 마지막 포인트. 거짓말 같은 4세트 역전승. OK 금융그룹이 오늘 현대캐피탈을 꺾으면서 분위기를 추스립니다. 야, 어찌 보면 어수선하다. 네, OK금융그룹이 3위로 올라섭니다. 오늘 레오 선수가 31득점을 책임지고요. 51%의 공격 성공률로 오늘도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한편 박승수 선수는 11득점, 차지한 선수는 7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 한편 현대캐피탈 오레오 선수가 26득점에 63%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허수봉 선수와 전광희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힘을 내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OK금융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려 3위에 자리합니다. 오늘 이 조재정 선수가 결정하면서 팀이 좀 어수선할 법도 했는데요. 이 부용찬 선수가 정말 팀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올렸죠. 네, 오늘 분위기가 확실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연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팀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이 팀의 리더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리더와 이 베테랑의 역할을 부용찬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요. 이 리베로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뭐 보여지진 않지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리시브, 뭐 디그, 2단 연결도 해줘야 되지만 상대 이 서브에 따라서도 리시브 위치까지 잡아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런 위치까지 다 해주면서 오늘 또 멋진 딜을 또 보여줬고 테카바도 해주면서 이 상대 우리 팀에 다시 또 공격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좋은 또 수비를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또 파이팅을 해주는 선수가 또 부용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또 팀의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결정적인 또 딜가 하나 나오거든요. 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2단 연결도 뭐 어느 순간 나타나서 2단 연결을 해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이 상황이 23대 22였고 또 22대 22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디그를 해주면서 오늘 또 승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포지션의 특성상 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리베로 자리인데요. 오늘 부용찬 선수는 그 누구보다 이 경기에서 이끌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이렇게 수비에서 부용찬 선수가 든든하게 받쳐줬다면 이 공격에서는 레오 선수가 있었는데요. 체력적인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레오는 레오였죠. 아, 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레오는 역시 레오다. 오늘 뭐 왼쪽이 아닌 오른쪽 아포지트로 들어오면서 이 리시브 부담감을 어느 정도 좀 덜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됐었는데 오늘 이 레오 선수가 아무래도 이 왼쪽에서보다는 오른쪽 공격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어색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공률은 평상시보다 조금 나오지는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어려운 볼, 이 디그 이후에 또 반격 과정에서는 또 레오 선수가 해줬었고 특히 꼭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 또 있잖아요. 24대 23에서 뭐 2세트에서도 경기를 뭐 세트를 가져가는 득점을 또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4세트에는 굉장히 끌려가고 있었는데 19대 15에서 정도까지 됐을 때는 아 오늘은 풀세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서브 에이스부터 또 좋은 서브를 또 보여줬고 연속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또 디그 반격을 보여줬고요. 2점 이후에는 당연히 또 레오 선수가 어느 정도 처리해줬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이 득점도 레오 선수가 해주면서 확실히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팀이 위기의 순간에는 에이스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 V리그 좀 크고 작은 이슈로 좀 어수선한데요.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가 병역 비리와 관련해 자진 신고 후에 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좀 많은 팬들이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죠. 27일에 OK금융에 따르면 조재정 선수가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합니다. 구단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 조재정 선수를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고요. 숙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이 이 판정에 항의하다가 이 세트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날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비디오 판도 오독이 좀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오늘 한국배구연맹은 이 비디오 판도 오독으로 논란을 빚었던 심판, 경기위원, 심판위원 3명에게 이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순위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 V리그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모든 구단, 모든 팀들이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 남은 시즌에서는 배구 팬들을 좀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현대캐피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한 세트를 가져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좀 이 세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아무래도 뭐 이 3세트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민감한 비디오 판독에 약간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 5번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었는데 이게 먼저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첫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먼저 이 공이 넘어가서 터치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제 이 비디오 판독이랑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터치넷에 대한 거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이 터치넷이었고요. 오늘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판독관들이 판독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 최태원 감독이 굉장히 어필이 심했고 길다 보니까 세트 퇴장을 당했어요. 하지만 1세트와 2세트를 졌던 이 현대캐피탈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좀 불합리한 판정을 받고 저희 감독이 퇴장이 당했다고 했을 때는 더 힘을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 3세트에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허수봉 선수가 1세트와 2세트에서는 굉장히 이 30% 정도 성공률 안 좋았었는데 3세트에 뭐 반전으로 60%에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서브 S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굉장히 잘 만들어갔고 4세트 초반에도 또 잘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뒷심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버네트 이번 시즌부터 비디오 판독에 추가된 항목인데요.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세트 감독의 세트 퇴장 이후에 선수들이 힘을 모으면서 한 세트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순간 역전까지 읽어내지는 못했던 현대캐피탈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OK금융그룹이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우리카드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섭니다. 한편 2위 현대캐피탈은 오늘 경기 패하며 선두 추격에 빨간불이 켜지고요. 이제 중위권의 위협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12월 29일 목요일에 펼쳐질 여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점 석점차 1, 2위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현대건설 이 직전 경기 패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이 가장 높은 선두 자리를 지켜내려면 연패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하죠.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서 연승이 끊겼고 또 시즌 첫 패배까지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패배하면 이제 연패가 되거든요. 뭐 이런 일은 아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경기를 잡고 가느냐 또 패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분명히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가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관건은 외국인 선수 야스민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황현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른 윙 스파이커들에서 활약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좀 국내 선수들도 분담을 해서 황현주 선수의 좀 짐을 덜어주는 좀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스민 선수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현대건설 워낙 또 탄탄한 국내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흥국생명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 연승 중이던 상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이때가 이 흥국생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승점 차이를 0으로 만드는 이 경기 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 경기가 한국생명에게는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승리를 해야지만 또 승점 동률을 만들고 갈 수가 있는데 게다가 상대인 외국인 선수 야스민 선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국생명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선수들이 조금 동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또 승점 동률을 만들면서 4라운드까지 또 추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서는 분명히 앞섭니다. 옐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데 중앙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것인가. 현대건설은 또 미들블로커가 가장 좋은 팀이잖아요. 이 이주아 선수를 중심으로 가운데서 얼마나 버텨주는지가 이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두권 싸움이 상당히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 여자부 경기인데요. 과연 이 경기 승패는 어떻게 향방에 갈릴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입니다. 지는 법을 잊은 이 8연승의 대한항공과 3연승과 함께 다시 한번 최하위 탈출을 노리고 있는 삼성화재가 만났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2월 승차도 좀 벌어졌고요. 막을 자가 정말 없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네, 11월 20일 OK금융그룹과의 경기 3대2 지고 나서 패배가 없는 대한항공이고요. 이 8연승 중에 있는데 이 8연승 중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3대0 경기 셧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 셧아웃 경기가 6번이 있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경기를 뭐 살펴보면 링컨 선수가 이 가장 많은 또 점유율을 가져가고 득점을 해주면서도 성공률이 70%에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본인 또한 공격 1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화재전에서도 화끈한 공격력을 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공격을 항상 해주는 팀인데 팀 리시브 효율을 보면 1라운드에서는 뭐 31%, 2라운드에 37%, 3라운드에 보면 42.5%까지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선수 세트가 굉장히 또 맛있게 또 요리를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질 것 같지 않은 대한항공의 경기인데요. 과연 이날은 또 연승을 9연승까지 늘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삼성화재 이 상승 곡선을 좀 시작하나 했는데 가장 높은 벽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이 위기를 좀 탈출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상대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시켰던 뭐 삼성화재 되겠고요. 이 중위권에 있는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을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또 이 신바람을 타고 있는데 연승의 시작인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면 이 김상호 감독이
다양한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속공 시도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 있고 또 트레이드로 온 김정훈 선수가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주면서 이크바리 선수와 이 양쪽 날개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는 또 워낙 잘 나가는 대한항공이잖아요. 정말 힘든 겁니다. 공격적으로 가면서 범실도 죽여주고 또 효과적인 배구를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배구를 해줘야 되겠고요. 소위 오늘 경기 또 부영찬 선수가 열심히 팀 리드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뭐 미친 선수, 또 어느 정도 파이팅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또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순위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조금 분위기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e스포츠의 묘미니까요. 이 경기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양한 모습들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2월 29일 목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